북 21 윌리엄 보몰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의 미시 이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진지한 경제학적 연구. 윌리엄 J. 보몰. 현대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 분야 지식, 교류 촉진 협력체인 IDA의 리팩에서 꼽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80권이 넘는 저서와 수백 편의 칼럼을 남긴 다작 작가이기도 하다. 2003년과 2014년에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었다. 그의 기업가 정신 이론은 경제학에 유용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 당시 그는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프랑스인의 문제는 기업가, 안트러프로너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 우선 기업가라는 단어의 탄생부터 살펴보자. 영어로 된 초기 경제학 저서를 보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을 가리켜 모험가, 애드벤처 또는 실행자 언더테이커라고 했다. 이를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리샤르 캉티용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안트러프로너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직역하자면 창업가에 가깝지만 그 속뜻은 모험가와 실행자의 면모를 모두 담고 있다. 캉티용은 기업가를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으로 정의했다. 장 바티스트 세도 생산자 사슬에서 기업가를 언급했는데, 생산자 사슬이란 원자재의 쓰임새를 발견하고 발명품을 내놓는 과학자, 이를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기업가, 이를 완제품을 제조하는 근로자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기업가 정신이 유래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업가 정신이 언급만 되었을 뿐 이론으로까지는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 조지프 슌페터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기업가 이론의 제일주자로 부상했다. 슌페터는 기업가란 혁신의 주체며 이러한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윌리엄 보몰이 보기에는 슌페터의 이론도 뭔가 부족했다. 결국 그는 1968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기념비적인 논문, 경제학 이론의 기업가 정신 안트러프러너십인 에코노믹 시리에서 주류 경제학이 기업가 정신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시대별, 지역별로 경제적 성과가 천양지차인 까닭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을 보자. 과거 중국은 관료를 최고로 여겼기에 발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인재들이 공업과 상업 대신 관직을 택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달라졌다. 과거의 종이나 화약 같은 위대한 첨단 기술은 더 이상 발명하지 못했지만 기업가 정신이 성장의 원동력임을 인정한 까닭에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발명가와 혁신가를 우대해왔다. 그것이 미국의 성장 동력이었다. 2010년에 출간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의 미시 이론은 보몰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기업가 정신의 경제 이론을 집대성한 책으로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서 외면당한 기업가 정신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새로운 종류의 미시 이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가는 다르다. 보몰은 기업가와 경영인 매너저를 구분짓는다. 경영인은 기존 절차를 좀 더 효율적인 형태로 만들고 기업이 생산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인은 경험과 분석, 판단이 상당 수준이지만 새로운 것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다. 경영인의 업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보몰은 기업가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흔히 기업가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지만 이미 수행 중인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도 기업가로 불린다. 보몰은 후자의 유형을 모방형 기업가라 하는데 그가 보다 큰 흥미를 가지는 유형은 슌페터가 찬양한 혁신 기업가다. 공식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시장 선도를 한다면 혁신 기업가로 불릴 자격이 있다. 경제의 혁명적인 성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혁신 기업가뿐이다. 보몰은 발명품 공급자도 혁신 기업가로 본다. 발명가는 대부분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는 알지 못한다. 이에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데 시간이 걸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맥도날드 형제다. 이들은 완벽한 시스템, 한정된 메뉴, 빠른 서비스, 청결을 고안했지만 정작 이 시스템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사람은 레이 크록이었다. 전통적인 기업 이론은 무미건조한 의사결정 과정을 상정했다. 산출과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극단적인 자동화 신봉가가 이 과정에 개입한다. 보몰은 그러면서 슬기로운 전략과 기발한 계획, 멋진 혁신 기술, 카리스마 같은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 대부분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토지, 노동력, 자본에 이어 기업가 정신을 네 번째 생산 요소로 본다. 하지만 개인의 머리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와 달리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기업가 행위를 측정하고 계량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경제학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게다가 주류 경제학은 변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원천 차단하는 균형 모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가의 존재 가치는 기존 산업에서 틈을 찾아내고 활용함으로써 그 균형을 뒤엎는 데 있다. 기업가는 변화를 꾀한다. 따라서 기업가 행위는 대개 기업 설립에 선행하며 이 경우 기업 이론이 무의미해진다. 이 역시 주류 경제학이 기업가 정신을 간과하는 이유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 그리고 국가의 부. 전통적인 경제학은 성장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 요소에 초점을 둔다. 독점, 부정적인 외부 효과,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 등 열악한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비효율적인 요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완전 경쟁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이런 요소를 제거해도 GDP가 기껏해야 1% 정도 증가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보몰에 따르면 효율성 확보와 시장 실패 요소의 수정만으로는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어마어마한 국민 소득 성장,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독일이 각각 583%, 1653%, 528% 성장한 현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보몰은 기업가에 의한 생산적 혁신이야말로 분명 소득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생산적 혁신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폭질을 증진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2배로 늘어나고 기근과 빈곤이 퇴치되었다. 슌페터는 대기업이 혁신 기능을 장악하고 혁신을 일상 업무로 전환하는 추세 때문에 기업가 혼자 혁신을 이루는 시대는 끝나간다고 생각했다. 보몰은 대기업은 혁신 초기 단계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서 슌페터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혁신 초기 단계는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창의력, 맹목적인 믿음, 얼핏 유망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비이성적으로 낭비되는 시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보몰은 항공기, FM 라디오, 개인용 컴퓨터, 헬리콥터, 심장 박동기와 같이 우리 경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명품이 소규모 혁신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스몰 비즈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2003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대기업 특허보다는 중소기업 특허가 시장의 혁신을 몰고 올 상위 1%의 혁신 기술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실 중소기업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의 대부분을 고안해내지만 그 혁신을 사회 전반에 보급할 자원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사들이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상용화와 유통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보몰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극적 측면으로는 재산권 보호, 계약의 강제성, 특허 보호,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저해하지 않는 법규 제정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적극적 측면으로는 기본적인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민간 부분에만 맡겨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 비생산적인 기업가 정신.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이 기술 혁신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신제품 도입 또는 새로운 품질 기준 도입, 기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 기법 도입, 신시장 개척, 원자재나 반제품의 신규 공급원 확보, 독점 창출이나 기존 독점 해체를 통한 산업 구조 개편. 보몰은 1990년 생산적 비생산적 파괴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논문에서 기업가가 이러한 행위의 특정 조합에 집중하거나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한 가지 행위를 선택하는 데에는 무엇이 작용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보몰은 기업가 정신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은 건설적인 형태로든 혁신적인 형태로든 경제를 망가뜨리는 형태로든 사회에 늘 존재하며 그 형태는 게임의 법칙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사회가 잠재적인 기업가에게 제공하는 보상, 유인, 이익의 체계가 기업가 정신의 유형을 결정짓는다. 보몰은 기업가가 단순히 자신의 재산과 권력, 명예를 증대할 방법을 찾는 일에만 기발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기업가의 사회 기여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기업가가 남들보다 앞서 임대료를 뜯어낼 기회를 만들어낸다거나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식의 비생산적 기업가 행위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와 사회 모두의 득이 되지만 법규 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는 A 행위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기업가는 사회적 위신을 유지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회에 덜 유익하더라도 B 행위에 노력을 집중한다. 자원이 B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는 손실을 입는다. 단순히 그 기업가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기업가 전체가 그의 선례를 따르거나 기업가로서의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게임의 법칙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보몰은 깨지지 않는 유리를 발명한 후 이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 로마인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로마인의 목은 발명품 헌상 직후 잘리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발명품이 금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사회에 큰 이득이 되더라도 그 전파가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면 혁신을 일으킬 동기가 부족해진다. 중세 중국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했다. 사회적 보상은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혁신가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사대부들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라도 백성을 강제로 소작 붙이는 지주로 변질될 공산이 컸다. 중국은 1280년까지 종이, 수차, 정교한 물시계, 화약을 발명했으나 국가에 비하면 개인의 법적 권한이 약했다. 따라서 개인 기업이나 기업가 정신이 출현할 여지가 부족했다. 관리들은 민간의 벼락부자라면 무조건 적대시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재산이나 발명품을 몰수당해도 저지할 수단이 없었다. 상행위가 천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정료 걷기에 방해가 될 만한 사업은 탄압당했다. 관리들은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혁신 기술을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중세 초기 프랑스 파리의 센강 유역에는 물방앗간이 68개 있었다. 여기에서 맥주용 곡물 사료 갈기부터 무기 재련까지 온갖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왜일까? 기온이 떨어지고 흑사병이 창궐했으며 100년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학적 사고방식을 탄압했다. 즉, 생산적인 혁신에 대한 의욕이 꺾인 것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유시장의 신조와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태도가 자리 잡은 다음에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부의 축적이 허용되었다. 보몰은 기업가 정신이 존경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확산이 경제의 활성과 혁신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언제든 억압받을 수 있으며 게임의 법칙은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보몰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급격한 성장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어떻게 다른 형태의 경제체제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어냈을까?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보몰의 경합 가능 시장 이론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완전 경쟁 상태가 아니라 해도 예를 들어 시장이 소수기업이 장악한 과점 상태라 해도 진입과 이탈, 장벽이 너무 높지 않고 잠재적인 진입자가 최신 기술을 입수하더라도 생산성 증진과 소비자, 물가 하락 측면에서 유익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과점 기업의 중요한 무기는 물가가 아니라 발명으로서 발명이야말로 과점 기업의 생사를 판가름한다며 보몰은 그 이유를 인터뷰에서 밝혔다. 발명 경쟁은 과점 기업이 각각 새로운 시도를 하고 다른 기업이 자사보다 앞서 혁신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혁신이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비 촉진이 환경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보라.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 같은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만 보몰은 혁신을 통해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기술 혁신 덕분에 고래기름 대신에 원유가 전 세계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었듯이 새로운 에너지 기술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가들 덕분에 세계가 차츰 더 청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상은 윌리엄 보몰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의 미시 이론이었습니다.